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을 제가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대통령실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하는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전당대회 관련한 그냥 잠깐만. 미안합니다. 당내 활동 계속 하시는 스케줄이요. 이 공문을 하달한 주체가 NSC 사무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함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당 당내 충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준석, 배현진 소위 이제 악수 배틀의 윤리까지 지난 일주일 보면요, 국민의힘 혼란 그 자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혼동이죠, 혼동.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선거에서 이긴 여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테고, 일련의 흐름을 보시면서는 아마 나름의 결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긴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척건 들리면 윤핵관 그룹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마땅치하게 생각한다. 네. 경선 때부터 두 분의 가출과 그 위에 당내 흐름 속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대표가 그보다는 딴 일 하고 있는 거 집중하고 있냐, 이렇게 네. 공격 지점을 잡은 것 같고, 거기에 또 배현진 최고위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힘을 실으면 가시하면서 네.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느끼신 건 아닌가 싶어요. 다만 지금은 뭐 국민들이 보실 때는 여당 안에서 뭐 여야 간에 다 뭐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저도 여당은 모양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재수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이 최근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대출이자 낸지 돌아서면은 금방 또 대출이자가 돌아오는 대출이자 폭등 뭐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 여당이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권력 싸움에 매몰돼 있을 때가 아닌데 정말 이 걱정스러운 모습이고 상당히 국민들께서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네.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답게 좀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봐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때인지 이 부분을 좀 돌아보고 네. 정말로 좀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 의원님, 이준석 대표가요, 이번에는 안철수, 장제원 의원과 나를 세우고 있는데 배경은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이제 직전에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당내로 돌아와서 당권을 놓고 당 대표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런데 네. 당내 세력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고 사실일 테고,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의 핵심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고 당내에서 민들레회 모임을 만들려고 했을 정도로 당내에 기반은 있는 사람이다. 네. 그 둘이가 손잡고 당대표를 원하는 안철수 의원, 또 당내 세력을 갖고 있는 장제원 의원 간에 힘을 모아서 손을 잡고 포스트 이준석 다음에 당권을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증거 같고,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눈치를 챘으니까 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다만 이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다른 지점에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보고 있다는 게 현재 여권 상황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보시기에도 이른바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이 손을 잡고 이준석 대표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뭐 정답이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뒤에 권력 투쟁은 늘 있어 왔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이게 좀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식의 권력 투쟁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핵심 코어 세력과 이제 이준석 당대표 사이의 권력 투쟁인 것 같고, 이것이 조만간에 이제 불과 이제 내년 12월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입니다. 네. 불과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당내 권력 지형을 두고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보여지고 네. 이준석 당대표를 그냥 냅두고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윤리특위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런 징계를 통해 가지고 아마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와중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만찬 회동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회동 사실을 부인한 반면에 이 대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저걸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 윤리위원회가 있던 22일 직전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비공개 만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 대표가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 당내 사정을 논의를 했다는 대목이 있는데 그건 이 사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디 발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뉴스의 소스가 어딘지. 네. 제가 그 부분 듣고 뒤에 부분 보면은 현안 논의를 위해 2차 만남도 추가 만남도 추진됐지만 회동 몇 시간 전에 대통령실의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는 대목도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 만약 이야기한 거라면 나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난단 말이야. 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신임하고 있다는 냄새를 피우려 했을 테고. 네. 만약에 다른 쪽에서 나왔다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이준석 대표가 만나려고 했고 만났는데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 한 번 더 만나려고 요구한 걸 대통령이 안 만나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이런 점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준석 대표는 결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일정을 제가 공개할 수가 없다.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 다만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하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내가 척진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눈치가 돼요. 어찌됐건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에 끌려 들어온 거예요. 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이 대통령을 안 도와주는 이게 여당이 할 짓이냐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고. 네. 아시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저 언론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당내 싸움에 끌어들인 효과를 가져왔다.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민주당 이야기 해보죠. 지난주에 있었던 민주당 워크숍에 이제 여러 주제들이 논의가 됐을 텐데 언론의 관심은 역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고민 중이다 이런 입장인데 전 의원 거기 있으셨잖아요. 전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재명 의원도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제 발언석 제일 앞자리 테이블에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 20분 정도가 20여 분 정도가 한 3시간 정도 이제 자유 발언을 했는데 네. 정말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실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서른 의원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면전에다 대고 이제 아주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네.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하실 이야기들을 다 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같은 당내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경우에는 오해가 많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해가 많은데 그날은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 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의사가 좀 전달이 되고 또 오해한 부분들도 좀 오해도 없어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의원께서도 당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감적으로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아마 자리가 됐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이건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이제 개항갑에 나오는 순간 네. 출마하는 순간 저는 정해진 코스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경로가 이미 정해진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기에 들어와서 원내에 진입하여 당권을 장악하고 당권을 갖고 당대표가 되어서 당을 혁신하는 길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재명 개인도 그렇고 민주당의 미래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강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네. 아무리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다른 의원들이 면전에서 비토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의원의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당신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될지도 모른다. 상처를 입을지 모르지만 네. 당을 위해서는 내가 저 이재명 말고 누가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겠냐,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는 나름의 확신, 지지자들의 동료 이런 게 종합된다면 저는 정해진 코스라고 봅니다. 네. 전 의원님, 예. 양문석 전 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요.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정,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사실상 직격을 했는데 예.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양문석 위원장이 원래 좀 말씀을 이제 좀 있는 그대로 좀 세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 뭐 쑤시고 붙이고 애둘러서 뭐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이제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신데 사실은 영남에서 매번 이제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하면서 벌써 아마 한 4-5번 정도 출마했다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 민주당에서 험지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위원장인데 이런 논의는 이제 양문석 위원장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당내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패배 원인으로 네.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문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애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직격을 했다는 차원에서 뭐 좀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네. 이전에도 이러한 평가들은 뭐 여러 가지 평가들 속에 한 원인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퇴임 뒤에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수차례 언급한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요즘 그 SNS에 근황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떤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저는 전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냥 일상을 SNS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언론은 SNS 소식도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이제 소박한 일상을 소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한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일들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소소한 일상을 이제 공유하는 차원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의원께서 아마 당내 사정 때문에 당내 상황을 좀 더 이제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상대 정당이긴 하지만 느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양문석 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뒷부분이 그게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대선 패배, 지선 패배의 원인이다. 핵심 중 핵심 아니가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제 주변에도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됐던 거예요. 사석에서는. 네. 심지어는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 그렇게 부딪힐 때 대통령이 왜 결정을 안 해주느냐, 윤석열 총장을 자르든지 해야지. 우유부단함이 화근을 불러올 거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던 거고, 저 대목이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일부 지지자들의 핵심을 찌르는 대목이 있다. 또 하나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SNS 근황 같은 것은 이재명 만약에 당대표가 되고 당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의 일부는 양산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 대목은 네. 저는 뭐 정치 현실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당 내부 사정 때문에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치고받고 하는데 이 국회 정상화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전 의원님. 예. 이거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겠다 예. 민주당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있어요. 네. 검찰 개혁 후속 조치를 위한 사개특위 구성 등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속대로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안 된다라는 당내 강력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이대로 냅둘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게 그 인사청문회를 꼭 해야 될 분들 인사청문회도 없이 바로 그냥 임명을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더라도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네. 다만 이제 9월까지만 6개 중요 범죄 중에 4개를 제외하고 지금 4개를 제외하고 2개만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
이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사개특위에 대해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 명단도 제출을 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원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장관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그냥 시행령 고쳐가지고 이 위법 탈법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양보를 한 만큼 집권 여당도 기존의 합의 사항들 제대로 좀 이행을 하셔가지고 원만한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물가 폭등, 대출이자 폭등, 기름값 폭등 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국회에서 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본회에 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겨준 것은 야당의 민주당의 양보라기보다는 뭐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해야 될 걸 해줬는데 그다 조건을 붙인 거잖아요. 조건 네. 사개특위를 붙인 것은 이상하다. 차라리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걸 조건을 붙인다면 좀 합리적이나 사법개혁특위라는 게 아시는 대로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이것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기 위한 게 사법개혁특위인데 여기에 이것을 조건을 달아서 양보했으니 법사위원을 양보했으니 사개특위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섞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네. 민주당에서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일단 눈 감고 오케이 자 법사위원장 넘겨줬다 다른 자 빨리 인사청문 특위를 하자든지 이래서 좀 더 민생에 좀 더 밀접한 분야로 대시를 해주는 게 공개하는 게 저는 포인트가 네.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지금 김건희 여사 행보 여전히 논란인데 이제 사실상 조용한 내조는 접고 방북 행보 하잖아요. 김 여사 행보가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지지율 등에 악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지난번에 이제 허위 경력, 허위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국민들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국민들께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로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활동을 하시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신성범 전 의원님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광폭 행보를 할 때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유일하게 전 대통령 부인들을 만났는데 선배 대통령 부인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한 수 배우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양수 여사도 높은 사람이 참으라고 했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뭐 정치적 영향이 또 지금 없는 전 대통령 부인들을 만난 게 왜 광폭 행보라고 꼭 표현해야 되냐. 행사가 많았다는 것은 뭐 잊을 수 있죠. 그렇다면 자 조용한 내조나 해라. 그냥 조용히 있으란 말이야. 당신은. 이런 식의 접근이 맞는지 하는 첫째는 저는 뭐 의문이 좀 들고. 과거에는 행보를 해도 사실 언론에 그러니까 잘 비공개로 하든지. 그렇죠. 노출은 네.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만 60대 대통령의 50대 영부인이라는 이 조합 자체 또 하나는 커리어 우먼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순간은 정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좀 낮추지만 자기의 역할, 김건희 씨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영역을 확보하는 게 좀 더 중요한 저는 과제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